이번 강의에서는 염색체 수 이상 유전병을 중심으로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적인 감수 분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와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사람의 염색체 중 21번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1번 염색체는 이렇게 한 쌍, 즉 EN의 핵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때를 우리 G1기라고 해볼게요. 다음 S기 때의 DNA 복제를 거쳐 G2기, 감수 제1분열 전기를 지나 감수 제1분열 중기, 중기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중기 1의 핵상도 EN입니다. 감수 제1분열 중기 이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를 중기 2라고 해볼게요. 즉 감수 제2분열 중기입니다. 감수 제2분열 중기 이후에는 파란색의 분열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핵상이 N인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 감수 분열 과정과 달리 상동 염색체 분리나 염색 분체 분리가 잘 되지 않으면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정상보다 적은 비정상 생식세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동하는 염색체 비분리로 인해 염색체 수의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색체 비분리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 개념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건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건지 이 비분리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비분리 시기가 다르면 각각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핵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염색체 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염색체 수가 상염색체를 말하는 건지 성염색체를 말하는 건지 총염색체를 말하는 건지 요 염색체 수도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렵게 고난이도로 나오는 게 바로 유전자의 DNA 상대량 값인데요. 이 유전자의 DNA 상대량 값을 가지고 위쪽 3개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로 등장합니다.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상염색체 비분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 과정에서 21번 염색체가 감수 1분열 시기에 비분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수 1분열 중기 시기에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방추사를 들 수 있는데 이 방추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양쪽으로 분리되어 가야 할 염색체가 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수 1분열 비분리로 인해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왼쪽으로 상동 염색체가 모두 몰려가게 되는데요. 이 중기 2 시기의 정상적인 핵상은 N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상을 보니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이유는 21번 염색체, 즉 상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라는 핵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염색체 수를 살펴보면요. 정상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EN 핵상에서 사람이 가지는 염색체는 44개의 상염색체 플러스 여자는 XX 또는 44 플러스 남자는 XY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핵상이 N일 때는 정상세포에서는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로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로 나온 44 또는 22는 모두 다 상염색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X, XY, XY는 성염색체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염색체 수와 성염색체 수를 더한 염색체 수가 바로 총염색체 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에 따라 N 플러스 1의 핵상을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1은 정상과 비교해서 상염색체, 지금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 N의 핵상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 대신에 여기에 23 플러스
x 또는 23 플러스 y. 즉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상염색체가 바로 23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염색체 수를 보면 21 플러스 x 또는 21 플러스 y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핵상의 표기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분리가 진행된 이후에 생식세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식세포의 핵상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리고 이 오른쪽은 n-1, n-1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감수 1분열 비분리, 상동염색체 비분리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모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즉 모두 다 비정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생식세포들이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정상 생식세포는 핵상을 N이라고 하고 수정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세포들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21번 염색체를 여기에 그려주면 되겠는데요. 정상 생식세포에는 각각 하나씩의 21번 염색체가 들어있을 것이므로 n 플러스 1의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면 21번 염색체가 3개인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핵상은 이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이 아이는 유전질환 중 다운 증후군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른쪽은요,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EN-1의 핵상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1번 염색체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다운 증후군을 가지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2분열 비분리는 감수 1분열 비분리와 다르게 감수 2분열 중기 세포까지는 정상 감수 분열과 똑같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중기 2 이후에 만약 방추사가 염색분체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염색분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자세히 보면 왼쪽은 정상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지는 반면 이 염색분체 비분리가 일어난 쪽에서는 n 플러스 1, n-1의 핵상을 가지는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절반의 생식세포는 정상이고 절반의 생식세포는 비정상,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감수 1분열 비분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식세포들이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상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는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2개인 핵상이 EN인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나 n 플러스 1인 비정상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만나면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en 플러스 1의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n-1 생식세포와 만나게 되면 21번 염색체를 하나 가지는 en-1 핵상을 가지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기에서도 다운 증후군을 가지는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수 1분열 비분리에서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절반의 확률로 태어난다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1회 일어나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는 4분의 1 확률로 태어납니다. 감수 분열 과정 중 더 빠른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날수록 비정상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이 높다. 즉 염색체 수 이상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가볼게요. 자, 감수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수 1분열 비분리에서도 이렇게 EN 핵상을 가진 세포들은 모두 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비분리로 인해서 비정상이 된 세포들은 모두 다 N 핵상을 가지게 되는 중기 2 세포나 생식세포입니다. 감수 2분열 비분리에서도 마찬가지로 EN 핵상을 가진 세포들은 비분리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핵상이 N인 생식세포는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감수 분열 중 비분리가 일어난다 해도
2n의 핵상을 가진 세포는 항상 정상이고 n의 핵상을 가지는 세포는 비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고려해야 될 세포는 바로 n의 핵상을 가지는 세포다 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염색체의 비분리로 인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이 21번 염색체는 항염색체이므로 항염색체의 비분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염색체 구성이 45 플러스 XX 또는 45 플러스 XY인 것으로 보아 남녀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의 비분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인데요.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이며 외관상 여자입니다.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XY이며 외관상 남자입니다. 즉 여기에서 쉽게 이 Y를 가지면은 외관상 남자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어떠한 원리로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자료 1번입니다. 자, 그림 가에서라는 핵형이 정상인 어떤 네 사람의 감수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부터 라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1회씩만 일어났으며 가와 나는 여자이고 다와 라는 남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중기의 세포이며 제시된 염색체 비분리 이외에 다른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맨 위의 라인을 중기 1이라고 잡고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을 중기 2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라인을 생식세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성염색체 X, X를 써주는데 X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X제곱이라고 쓴 이유는 이 숫자 2의 의미는 바로 염색분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염색분체가 존재하는 X제곱은 이렇게 X자 모양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 나타나는 생식세포의 핵상을 보면 n 플러스 1, n-1이 나타납니다. 즉 이 왼쪽도 n 플러스 1, 오른쪽 물음표도 n-1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생식세포가 비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지는 모든 생식세포가 비정상이 나타나므로 이에 따르면 여기에도 모든 생식세포가 비정상이 됐으므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라인의 생식세포가 n 플러스 1이므로 이 왼쪽으로 X염색체들을 다 몰아주면 오른쪽은 이렇게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염색분체 분리는 제대로 일어난다 라고 하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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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네요. 성염색체가 비분리되어서 n 플러스 1 핵상을 가진 이 염색체 수를 표현해보면요. n 플러스 1은 상염색체 수 더하기 성염색체 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염색체는 X, X이죠. 자, 그리고 상염색체는 비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셔야 될 건 성염색체만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것이죠. 정상적으로 분리된 핵상 N의 상염색체는 22개이므로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X다 라고 이렇게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나누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나로 가보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라고 써주고 생식세포의 핵상을 보니 이렇게 정상 생식세포가 나왔습니다. 정상 생식세포가 나왔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복습해보면 절반의 생식세포가 정상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기 1분열 비분리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서 n 플러스 1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염색분체 비분리로 인해 XX가 되고 여기는 n-1이 되면서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물음표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비분리는 여기 이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감수 분열 비분리를 살펴봤는데요. 남자의 감수 분열 비분리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정자 생성에서 비분리는 일단 x제곱, y제곱,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x제곱, y제곱이라고 써주고요. 이 생식세포의 핵상을 보니 n-1과 n이 존재합니다. 즉 여기에 정상 핵상을 가진 생식세포가 있으므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아니라 감수 2분열 비분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쪽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염색체를 분리시켜보면 1분열은 이렇게 x제곱, y제곱으로 잘 분리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x 따라서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쪽은 성염색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는 염색분체 분리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x제곱, y제곱. 그런데 이번에는 y가 왼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다면 여기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난 YY,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염색체가 없는 생식세포, 그리고 여기에서는 X, X 이렇게 분리된 생식세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정자 형성 과정에서는 XX 또는 YY 이렇게 같은 염색체가 들어있는 비분리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머지 핵상은 n이 되겠죠. 자, 오른쪽 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식세포의 핵상을 보니 n 플러스 1, n-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n 플러스 1, 여기 가운데는 n-1이 됩니다. 즉 모든 생식세포의 핵상이 비정상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때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다 라고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이 왼쪽 라인이 n 플러스 1의 핵상을 가지므로 x제곱, y제곱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성염색체가 없는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요. 여기에서 좀 헷갈리거나 실수를 합니다. 자, 여기 이 세포를 보면은 x제곱 그리고 이렇게 y제곱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 염색분체 분리는 제대로 일어나니까 이렇게 x 염색분체 일부와 y 염색분체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는 XY입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XX 또는 YY라고 헷갈려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Y, 염색분체 분리가 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전히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XY를 가진 비정상 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정상 남자, 이에는 44 플러스 XY 획형을 가진 정상 남자에서 형성되는 정자 A에서 D의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D 형성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정자를 보니 성염색체가 XY인 것으로 보아 이 XY 정자 서로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이 정자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와 C는 서로 같은 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감수 1분열 비분리 시기인지 감수 2분열 비분리 시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탐구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진화된 형태인데요. 정록생맹이 나왔네요. 정록생맹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X염색체에 정록생맹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정록생맹 유전자는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이 정록생맹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를 X-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정록생명은 열성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정록생명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죠. 즉 여기에서 정록생명은 열성이므로 나타나지 않고 정상은 우성이므로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록생명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정상인 여자를 바로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보인자에서 형성되는 난자 2에서 G의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인데 2에서 G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난자 2를 보면 성염색체가 XX-인 걸로 보아서 정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이 비분리 현상을 조금 응용하면 되는데요.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어 나타난 생식세포를 응용하면 이 X와 X도 서로 다른 염색체라고 했을 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어 발생한 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같이 X-X, 즉 완전 똑같은 동일한 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는 이런 비정상 난자는 바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X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정자가 아니라 난자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염색체가 없는 난자 G는 감수 1분열 또는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것으로 이것으로만 봐서는 어떤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성염색체 비분리로 인해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1번, 2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비정상 정자 A, 비정상 정자는 X, Y를 가지고 있죠. 자, 정상 난자는 X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즉 XXY를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아, 이렇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정상 정자 D, 즉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고요. 정상 난자, X만을 가지는 정상 난자입니다. 비정상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면 터너 증후군, 즉 X염색체 하나만을 가지는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정상 난자 E, 바로 XX-죠. 그리고 Y염색체를 가진 정상 정자, Y를 가지고 이 정상 정자와 비정상 난자가 수정되면 조합은 XX-Y가 됩니다. 즉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고 정록생명에 대해서는 보인자, 즉 여기에서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졌지만 정상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정상 형질이 드러나는 보인자가 태어납니다. 네 번째를 보면은요. 비정상 난자 F, X-X입니다. Y염색체를 가진 정상 정자 Y를 가지게 되겠고요. 수정되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X-X-Y가 태어나고 바로 X- 정록생명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므로 정록생명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로 좀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비정상 난자 G, 성염색체가 없고요. X염색체를 가진 정상 정자, X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터너 증후군을 가진 아이, 그런데 여기 남자아이라고 잘못 나와 있네요. 남자아이 말고 여기 여자아이로 고쳐주세요. 이 마지막 4개는 좀 특이한데요. 비정상 난자 E, 여기는 X-입니다. 비정상 정자 D, 정자에는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때는 XX-를 가지는 정상인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정말로 신기한 건 비정상 난자와, 즉 비정상 생식세포랑 비정상 정자,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났는데도 정상인 여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 난자 F, 바로 X-X이고요. 비정상 정자 D, 여기도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자, 생명인 여자아이 X-X를 유전자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비정상 난자 G, 여기는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비정상 정자 A,
자, 여기는 X, Y가 들어있죠. 이렇게 수정되면 정상인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상 난자 G, 성염색체가 없고요. 비정상 정자 B, X, X가 들어있습니다. 정상인 남자아이, 자, 여기서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과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나도 정상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런 신기한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여기에 정록생명까지 조합된 이런 여러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비분리를 분석하는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